나는 대학 시절이 가주를 전공했던 사실. 드디어 왔다. 이번 생은 가주가 되겠습니다. 이생과 이가주 설명의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 왔다 내 장르. 저희가 재밌는 로판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작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저희가 감기에 걸려서 조금 코맹맥 소리가 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 감기 조심하세요. 후반까지 좀 짜임새 있는 전개에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잘 그리는 그림체, 맛깔나는 남주의 서사와 구원, 장점은 파고 팔수록 쏟아지는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5년 11월에는 2억 조회수를 돌파했대요. 이것만 봐도 명작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명작이라 사실 안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 작품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 드셔보시라고 설명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미님은 이가주 원작 소설도 다 읽으셨잖아요. 제가 이게 웹툰이 런칭이 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마침 원작이 있대. 그래서 원작 소설 완결한 거를 그날 쭉 다 읽었습니다. 원작의 내용이 어떤지 알고 있기 때문에 웹툰도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봤으나 정말 실망시키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그 웹소설 표지 맡으셨던 몬 작가님이 웹툰 작가까지 맡으신 게 신의 한 수 같습니다. 거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소설 표지랑 사파를 맡으신 작가님이 웹툰까지 같이 연재를 하게 되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그 피렌티아의 모습 아주 완벽했다. 상상했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계의 배경은 제국이에요. 마법은 없지만 황제가 있고 귀족이 있고 뭐 많은 로판이 배경으로 하는 일반적인 세계관인데, 여기서 가장 위대한 가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영원한 번성의 상징을 뜻하는 가문, 무려 제국의 초대 황제를 만든 가문, 상단을 운영해서 말도 안 되는 부를 쌓았고 전쟁과 역사, 예술부터 문화, 세상 곳곳 모든 곳에 이름이 다 있는 위대한 가문, 바로 롬바르디가 있습니다. 롬바르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재벌가 대기업. 완전 국가만큼 큰 대기업입니다. 사실상 그 황제보다도 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돈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롬바르디의 역사가 곧 제국의 역사다 라고 할 만큼 유서 깊은 가문인데, 그러다 보니 황실에선 어쩌겠어요. 당연히 견제를 하죠. 선대 가주한테 막 금물령을 내리기도 해요. 가문의 행동을 모두 제한하는 그런 건데, 그때조차 가주가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인재를 길러내고, 이제 가문은 막았는데 결국 제국 모든 분야에 롬바르디 장학금 받은 인재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아 머리를 잘 썼네. 그래서 황제가 결국 백기를 들고 금물령을 걷어들이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현명하고 돈도 많고 명예롭고 위대한 가문이다 라는 게 롬바르디입니다. 롬바르디 현재 가주한테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중 막내 아들은 평민과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정식 혼약자로 인정도 못 받고 끝내 상구로 죽기까지 하거든요. 아 안 됐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생아가 바로 피렌티아, 재벌집의 막내 손녀. 오. 피렌티아라는 주인공인데 사실 이 세계 사람이 아니라 빙의자입니다. 아 역시 회빙언이 빠지면 안 되죠. K 빙의, 이 세계 빙의 트럭에 치이고 갓난아기 피렌티아의 몸에서 깨어났어요. 다행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인 가주의 인정으로 롬바르디의 성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가문에서 잊혀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가문의 일을 시작하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일을 잘해요. 그래서 18살에는 롬바르디 살림을 관리하기까지 하죠. 병으로 쓰러진 가주의 업무 보조를 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꽤나 있었나 봐요. 그럼요. 큰아빠들은 무능하고 사촌들은 망나니에 일할 사람이 어차피 피렌티아밖에 없었어요. 코피까지 흘리면서 열일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옛날에 환생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서 그래. 맞아. 쳇바퀴처럼 계속 일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은 가문을 너한테 물려줄 걸 하고 인정까지 받아요. 어린 너 못 보살펴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받고 막 그러는데,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주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내쫓깁니다. 롬바르디가 아니어도 제발 좋으니까 여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쫓겨났어요. 자기밖에 여기 살림을 모르는데 자기가 없으면 롬바르디가 망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기 있게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내쫓기죠. 그게 왜 쫓아낸 거죠? 저 바보 아니야? 마음에 안 드니까 아 쫓아낸 멍청이네. 거죠. 망할만 했다. 망할만 그쵸. 했어. 생각보다 심하게 빨리 망합니다. 2년 만에 망해요. 그렇게 큰 가문이 앵간치 말아먹은 거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감도 안 와. 막 돈을 막 썼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문 운영도 운영인데 줄을 좀 잘못 탔어요. 그때 롬바르디의 다른 큰아빠들, 아빠들은 망나니 1왕자를 좀 밀어주면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머지 남은 2왕자를 엄청 괴롭혔는데 2왕자가 황제가 된 거예요. 당연히 롬바르디는 숙청을 당하죠. 역풍을 맞으면. 당해도 싸다. 2왕자는 제국 아카데미에서 수석 차지한 천재에 정치도 잘해서 귀족들도 다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런 인물이었는데, 남은 롬바르디가 보는 눈이 없던 거지. 그렇게 피렌티아는 그 망하는 가문을 보면서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에 여기서도 마차 사고를 당해서 죽고 맙니다. 아 이럴 수가. 그래 눈을 떴더니 도서실에서 눈을 떴어. 아빠도 옆에 있어. 아빠 죽었는데?
저승인가 주마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회귀를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는 과거로 회귀했어요. 7살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기회인데 이 롬바르디, 내가 사랑했던 롬바르디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생은 가주가 되어서 롬바르디를 지키기로 하죠. 이번 생엔 가주가 되겠습니다. Yeah. 가주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전 가주. 그러니까 지금 가주인 할아버지의 신임이 가장 필요할 겁니다. 별 3개 아주 중요한 밑줄자.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집무실로 향합니다. 그때 근데 책을 한 권 들고 가는데 그냥 이유가 별거 없어요. 전생에 못 읽었던 책이라서 할아버지 기다리면서 읽으려고 들고 간 거거든요. 그때 사촌들이 나타나요. 한 명은 전생의 남봉꾼에, 한 명은 도박꾼.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피렌티아를 쫓아낸 사람들이죠. 이제 옛날에 쫓겨나기 전에 봤을 때는 어른들이잖아요. 너무 무서워. 이제 이 티아가 보기에는 얼마나 조그매 얘네들이. 어릴 때야 막 자기보다 몸도 크고 때리니까 무섭고 이랬는데 지금 8살, 9살 이런 애들이 자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는 거야. 얼마나 우스워. 역시나 만나자마자 막 반쪽짜리라고 겁나 놀려요. 때리기까지 해. 하지만 지금은 옛날의 티아가 아니다. 바로 반격. 박치기 때리고 그 다음에 들고 왔던 책 분명히 읽으려고 들고 왔다고 했는데 이거 책으로 겁나 때립니다. 잘했다. 그런데 딱 한창 때리고 있던 그때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집무실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애들이 당연히 티아가 먼저 시비 걸었다고 거짓말해요. 옛날에는 이런 누명을 썼으면 그냥 울고 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말았는데 지금은 당당히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시비를 걸었다. 쟤네가 나한테 반쪽짜리라고 했다. 이런 워딩까지 정확하게 할아버지한테 전달을 하죠. 여기서 조금 똑똑한 게 그냥 내가 놀림을 받아서 나를 놀려서 쟤네들을 때린 게 아니다. 나한테 롬바르디가 아니고 반쪽짜리다. 똑똑했다. 할아버지 심장 저격. 이거는 할아버지가 인정해준 롬바르디인데 그렇기 때문에 때렸다고 말을 합니다. 말을 막 엄청 똑부러지게 하잖아. 아니요, 저 롬바르디가 아니라고 해서 때린 거예요. 막 이렇게 엄청 똑부러지게 하니까 얼마나 귀여워. 할아버지는 딱 보고 티아의 말을 믿어주고 용서를 해줍니다. 평소에 7살까지는 눈에도 안 띄다가 할아버지 드디어 이 티아라는 존재를 처음 인식하게 된 거지. 아빠는 티아가 괴롭힘 당하는 것도 몰랐어. 아빠는 가문에서 존재감도 없고 좀 병약하고 구석에서 책만 읽는 책돌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옛날에 셋째 아들이면은 가주도 못 되고 군인 아니면 어디 장가 가서 대릴사위 뭐 이 정도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티아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가주가 되려면은 일단 가문에서 아빠의 존재감부터 키워야겠어. 왜냐면은 나는 아직 7살 이러니까 아빠의 그늘 아래 좀 숨어야 되는데 아빠가 너무 병약한 거야. 아빠가 살아야 나도 산다.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황제가 되는 이황자에게도 줄을 대야 된다. 근데 대신에 여기 롬바르디는 11살까지는 외출을 못해요. 자기 맘대로. 후딱 할아버지 신임을 얻고 나가서 이황자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정교사가 찾아갑니다. 클레리반! 알고 보니까 아까 티아가 애들 때렸던 그 책 있잖아요. 그거는 성인도 읽기 어려운 책인데 할아버지가 티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책을 왜 들고 있냐. 그래서 이거 재밌어서 읽으려고 들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정교사한테 말한 거야. 그거 진짜 읽는다고 하던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볼래? 티아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 이러는 거야. 혹시나 싶은 마음에 테스트를 위해서 온 거죠. 감히 말하겠습니다. 로판 조연 중에 저의 픽을 받은 선생님이라고요? 일단은 너무 똑똑해 보이잖아요. 제가 똑똑해 보이는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죠. 가정교사는 롬바르디의 가문의 아이들을 다 교육하는데 여기 롬바르디에서 말하는 교육은 가주가 될 아이들의 사전평가와 비슷해요. 매주 클레리반이 하는 교육 평가가 가주한테 보고가 되거든요. 여기는 어린 나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아이들로 인정을 받는다. 좀 이런 거예요. 그 평가가 그리고 대놓고 할아버지한테 가니까 대놓고 두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엄청 좋은 기회인 거죠. 클레리반이 그래서 티아가 보고 있다는 책의 내용을 막 물어보거든요. 저자가 누구냐? 이거 무슨 내용이냐? 이랬더니 티아가 그냥 다 술술 말하는 거야. 역시 롬바르디 운영한 짬바. 책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는 모습을 보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죠. 그렇게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 얘네들이 어차피 다 어려요. 10살 이하들이라서 좀 수업이 개판이야. 하지만 이런 태도는 모두 가주에게 보고가 되잖아요. 티아는 열심히 듣는 걸 어필합니다. 오늘 수업은 숙제가 하나 있어요. 이 통나무를 하나 팔아오라는 거예요. 롬바르디가 상인 가문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치거든요. 통나무를 가공을 해도 되고 뭐 재로 만들어도 되고 어떤 방법을 쓰든 가장 높은 값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가주의 매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티아의 남들과 다른 남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게 사실 웹툰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치. 이가주는 생각보다 사업의 분량이 생각보다 엄청 크잖아요. 커요. 그래서 좀 다른 로판이랑 다른 것 같아요. 상단도 운영하는 가문이고 결국 이 가문을 운영하려면 상단을 운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뭔가 물건을 팔고 사고 이제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 교육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이 가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탈리아 시대에 상인 가문들이 번성한 그때를 모티브로 많이 나온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등장인물들 의복이나 시대적인 게 좀 이탈리아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도 부유한 가문들은 돈을 버는 방법이 남달랐는데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한 결이지 않나. 통나무 이런 거는 보통 저도 생각을 하면은 그냥 나무로 만들 수 있는 것들 만들어서 그냥 팔 것 같거든요. 옛날이니까 수저 막 이런 것들, 의자, 막 액자 이런 것들 해서 팔 것 같은데 티안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는 그냥 통나무 값 하나나 그걸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 비슷할 것 같은 거야. 오히려 가공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로 합니다. 여기서 생각한 건 이제 천재 조각가를 찾아서 할머니 얼굴을 조각해.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가주의 아내의 얼굴을 조각해서 팔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유명해지는 천재 조각가에게 찾아가서 조각을 부탁하고 할아버지에게 선물하는데 이때 조금 슬펐어요. 전생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력을 잃어서 가장 슬퍼했던 게 아내의 얼굴을 못 보던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조각은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까 선물한 거예요. 이런 이유가 감동적이야. 이번 과제는 돈보다 할아버지의 호감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한편 아빠는 드레스나 직물에 좀 관심이 많아요. 마침 한 상단이 가문에 방문하는데 동쪽 지방 방직물을 수도에서 판매하려고 한대. 이 운송을 롬바르디가 맡아달라는 내용인데 거기다가 대금까지 롬바르디 은행에서 대출하겠대. 엄청 뻔뻔하잖아요. 이게 황후의 가문이야. 아, 황후의 가문. 황후의 가문이라서 그냥 엄청 뻔뻔한 거야. 첫째가 이 사업을 물고 온 거예요. 불안하다 벌써. 황후의 사업이니까 같이 좀 줄을 대면은 이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첫째가 가져온 건데 하지만 이 사업을 실패하면은 여파도 롬바르디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사업의 룰이죠. 근데 가주가 거절할 줄 알았지만 뭔가 시험할 겸 첫째한테 이 사업을 맡겨보기로 합니다. 근데 제가 롬바르디 할아버지면은 걱정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 아들은 너무 과해. 뭐든지 과해. 그리고 둘째는 좀 멍청해. 생각이 없어. 근데 셋째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누구를 가주를 시키나 엄청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과하더라도 의욕이 있는 첫째를 좀 밀어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운송할 물품, 방직물을 확인할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 에피소드는 티아가 아빠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티아가 일부러 아빠를 데리고 직무를 확인하러 가요. 요 조그마한 냉랭한 게. 이제 아빠는 드레스나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직물 이런 것도 지식이 많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직물을 보는데 거기 셋째가 낀 거야. 근데 팔겠다는 놈도 운송하겠다는 첫째도 이 직물이 뭔지 정확히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티아 아빠는 보니까 아는 거야. 이거는 뭐 코로이로 만든 거친 천이다 이런 걸 아는데 이거는 평민들이 많이 쓰는 천이네요. 실제로 보니까 엄청 거칠고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직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건 귀족과 평민이 다 쓴다고 해서 팔려고 한 건데요 이러는 거야. 사기당할 사기를 당한 거야. 여러 개 열어보니까 곰팡이도 펴있어. 아, 망했다. 이제 이대로 했으면 그냥 망한 거지. 근데 그때 그 티아 아빠는 그냥 조언 같은 걸 하거든요. 여기 융을 한번 섞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원단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래놓고 답답하게 그냥 티아 안고 고생하세요 이러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주 할아버지가 셋째 갤러아나 너가 한번 해봐라 사업을. 기회가 왔어. 드디어 기회가 온 거지. 소심해가지고 안 할래요 이러는데 티아가 아빠 사업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이러니까. 또 딸이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은 그래 사업을 해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 일 때문에 첫째한테 좀 미움도 받고 하는데 여기에는 누나도 있어요. 샤나넷이라는 장녀가 있는데 티아 아빠한테 누나고 티아한테는 고모죠. 고모와 고모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이 있어도 유일하게 이제 아빠를 응원해주는 건 고모뿐입니다. 그렇게 소심한 모습들을 보니까 고모가 나중에 말하는 거야. 이제 티아를 지키기 위해서 너도 싸워야 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딸바보 아빠들도 이런 말 들으면 자극 받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티아는 또 새로운 인연을 하나 만나는데 정원에 웬 금발애가 하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티아한테 땅 딸만한 애 이리 와봐라. 티아도 못 알아보고 일로 와서 이 모자나 주워봐라. 나 롬바르디인데? 티아 롬바르디인데 그랬다고? 생각이 없지. 1왕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어린 치기에 저택에 황실 기사를 들여보내거든요. 롬바르디 저택에. 근데 사실 황실과 롬바르디에는 맹약이 있어요. 무장한 인원을 대동할 수 없다. 저택에는. 사실 롬바르디는 여기서는 엄청 위대한 가문이라 왕과 신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동맹이에요. 롬바르디가 사실 반역을 저지르면 황제 정도는 가볍게 꺾을 수 있을 정도야. 그치. 이제 10살 남짓인 애가 이 어린 마음에 열받아서 약속을 어긴 거지. 미래가 보이잖아요.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가주한테 혼날 게 보이는데 하지만 그냥 쉽게 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티아가 일단 바로 울어요.
아, 선주 필승. 할아버지가 보자마자 일단 우는 거야. 그랬더니 가주가 알아서 황자도 혼내주고 주변 사용인들한테 정리도 해주고 티아도 롬바르디로서 당당했다고 칭찬도 받습니다. 저는 이 가주에 사실 주인공인 피렌티아도 그렇고 나중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페레즈도 그렇고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애정이 가는 캐릭터는 롬바르디의 가주인 이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티아가 워낙 어린 몸에 회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티아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신분제가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다가오는 미래를 바꾸지 못하거나 뭔가 큰 시련이 왔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모든 걸 타파해주는 할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다시 아빠의 사업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윤과 배 앞에서 직무를 새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딱 봐도 품질이 좋아요. 괜찮은 직물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성공했구나. 근데 이게 모두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유행이 될 텐데 아빠는 사업을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좀 소심한 거야. 추진력도 없어. 그래서 반응을 기다리자고만 하는 거예요. 밖에는 소문이 벌써 다 났단 말이에요. 황후의 가문과 롬바르디가 새로운 직무를 만들었다. 써봐야지 이러고 기다리고만 있는데 서로 기다리고만 있는 거야. 아빠도 사람들이 알아봐주길 기다리고 있고 이 티아가 보기엔 답답하잖아요. 원단 나온 샘플에 실수한 척 뜨거운 물을 부어버려. 아, 역시 어린아이로 빙의했을 때 하기 딱 좋은 짓이죠. 딱 좋은, 생각보다 흡수력이 너무 좋은 거야. 요만한 원단에 이 찻잔에 담겨있던 물이 다 흡수됐어. 이런 효과를 알릴 방법으로 저는 손수건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시제품을 만들자는 걸 알리거든요. 이 사업하는 방법도 사실 티아가 방식들이 사실 현대랑 좀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누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겠어요. 티아한테는 엄청난 강점인 거죠. 샘플 보내고 당연히 사업은 대성공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아빠의 능력이 숨겨졌던 능력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업도 성공했으니까 가주한테 인정도 받았고 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힘을 키워서 티아를 지키기로 해요. 그래야지.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년 뒤에는 죽을 예정이잖아요. 티아도 아버지를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전생에는 아버지가 죽고 한 3년 뒤인가 치료제가 나왔거든요. 그 약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요. 에시티라라고 있는데 전생에서는 이 사람이 아카데미에 가서 이 약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카데미에 더 빨리 보내야 되는 거야. 치료제가 나오는 걸 앞당기기 위해서.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평민인 거예요. 아카데미는 공식적으로는 신분이 상관없지만 학비가 너무 높아서 지금은 귀족만 들어갈 수 있게 바뀐, 이 사람한테 말을 하죠. 아카데미 입학을 도와줄 테니까 약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요.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영양제인데 농축된 약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해독제가 되는 약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8살 생일날 이제 사업이 성공해서 황후의 눈에 띄었거든요. 아빠가 황후한테 만찬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황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티아는 그 약을 들고 이 황자를 만나러 가요. 드디어 이제야 남주가 등장을 한다고요. 이 해독제는 이 황자한테 필요했던 거야. 마차를 타고 황궁으로 가는데 황후가 괜한 기싸움을 거는 거야. 원래 롬바르디의 마차는 여기에 세계에서는 황제도 못 세우거든요. 원래 뭐 검문이고 뭐고 그냥 다 프리패스야. 그런데 불문율을 깨버렸군. 그런데 좀 황후가 기싸움 한번 하겠다고 마차를 한번 검문하겠다고 한번 멈춘 거예요. 근데 오히려 좋았어. 멈춰서 티아가 저길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검은색 머리한 애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몰래 마차에서 나와서 이 황자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완전 그냥 거지 깽깽이에요. 불쌍해. 얘는 맨날 독을 마시고 있는 걸 티아는 알고 있잖아요. 배가 맨날 아픈데 어떤 풀을 뜯어먹으면 배가 안 아프다고 어디서 들어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야. 티아가 보기엔 얼마나 불쌍해. 처음에는 이왕자 페레스를 그냥 줄을 대야지, 이용만 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만난 건데 생각보다 너무 불쌍해서 막 울어. 티아가 막 울고 얘한테 진짜 잘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페레스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모두 다 소리 소문 없이 죽었다. 누가 처리했나 봐. 그러면서 황후 궁을 이렇게 봐. 다 알고 있어. 황후가 이미 다 처리했다. 너무 힘이 없다. 최근에는 유모도 죽었어요. 유모가 페레즈한테 막 잘해주겠다 했는데도 사라졌어. 그래서 티아한테도 자기 도와주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자기는 롬바르디다. 내 할아버지 짱센 할아버지가 있다. 나는 괜찮아 하면서 약을 주고 이제 가죠. 그렇게 이왕자 페레즈에게도 눈도장. 당연히 페레즈는 인생의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잘해준 사람 모두 죽었어. 이렇게 귀엽고 예쁜 티아가 와서 약도 주고 하니까 이제 계속 티아만 생각하면서 잠들고. 페레즈는 아마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치. 이제부터. 바로 한 방에 구원을 성공해버리죠. 이제 이 약을 만들어준 에스티라의 입학을 도와줘야 하는데 사실 추천서가 필요하거든요. 평민이라 좀 그런가? 에스티라는 어디 박사의 조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박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추천서를 써줬대. 티아는 할아버지 롬바르디의 가주와 롬바르디의 사서 추천서를 받기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에시티라가 사실 평민인데 롬바르디의 추천서는 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그쵸 그쵸. 롬바르디 가주는 추천서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할아버지도 티아의 부탁이어도 그래도 롬바르디의 이름을 거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니? 힘들겠다. 적당히 장학생 정도로 넣어줄게 이랬는데도 티아는 안 된다. 그럼 에스티라가 만든 약을 보고 판단해라 하거든요. 이때 제작되는 약이 K 아이디어. 바르면 시원하고 진통 효과가 있는 뭔가 향이 고약한 향이 날 것만 같은 호랑이 연고. 그래서 약을 할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써본 사람들이 완전 극찬을 하는 거야. 아, 호랑이 연고가 원래 그래. 너무 좋아서 추천서를 무사히 받아내죠. 이 약을 롬바르디가 판매하고 나오는 인센티브까지 에스티라한테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에스티라가 아카데미에 가는 날, 그때 제대로 부탁을 하죠. 아카데미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약초를 활용해서 나중에 아빠가 걸릴 치료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훨씬 빨리, 지금 3년 빨리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하죠. 그 약초가 어떻게 치료제인 걸 어떻게 아시죠? 했는데 티아가 이렇게 묵묵히 있으니까 그렇구나, 믿고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다 신임을 얻었구나. 그치. 그렇게 아빠의 치료제도 준비를 했고, 다음에 이제 또 아빠의 사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롬바르디 돈이 아니라 개인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요. 근데 티아가 사업안을 보니까 대박이야. 잘 될 것 같았나요? 완전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아빠는 사업을 처음 하고 하니까 자신감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끙끙거리고만 있어. 이거를 확실하게 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티아는 클레리반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나의 클레리반. 이걸 클레리반? 클레리반도 당연히 보자마자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하죠. 클레리반이 아빠한테 말해요. 저를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티아가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심을 하기 시작해. 티아를 멀리서 지켜보니까 평범한 애가 아닌 것 같아. 그치, 티가 나지. 이번에는 아빠랑 사업 얘기하는 곳에 티아를 불러놓더니, 그러니까 사업이 기성복 사업이거든요. 갑자기 고급화를 해야 된다, 막 이런 바보 같은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진 옷이나 비슷한 디자인을 저렴하게 파는 사업이야. 근데 이거를 고급화한다는 건 좀 바보 같은 얘기잖아. 바보 같은 얘기지. 클레리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막 하니까 티아가 못 참고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하니까 갑자기 씩 웃어요. 이건 사실 모두 함정이었어. 티아가 제대로 이 사업을 파악하고 있나, 이거에 도움을 주고 있나, 진짜 똑똑한 아이인가를 실험했던 거지. 클레리반이 이제 티아를 불러놓고 대놓고 물어보죠. 호랑이 연구나 아빠의 첫 사업이나 기성법 사업까지 생각해보니까 티아가 도와준 거예요. 티아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클레리반처럼 티아를 근처에서 본 사람이라면 눈치를 못 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티아도 처음으로 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봐주는 사람을 얻게 된 거죠. 아주 든든한 내 편이 된다고. 그리고 아빠의 사업은 역시나 대성공입니다. 이 세계에 유니클로, 자라를 만들었다. 스파 브랜드 만든 건가요? 스파 브랜드를 만들어버렸다. 나중에 이걸로 엄청난 부자가 돼요. 얼마나 부자가 되냐? 할아버지의 원조가 없어도, 뭐 딱히 롬바르디가 아니어도 내 딸 하나는 떵떵거리게 살 수 있다 할 정도로 돈을 벌게 된다고요. 좋다. 이제 할아버지의 신임 얻었죠. 그리고 아빠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아빠도 할아버지의 신임을 얻고 힘도 얻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이왕자 페레스를 제대로 구해야 돼요. 페레스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할아버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세계관 최강자죠. 우선 할아버지한테 이왕자가 살아있다는 걸 정보원을 통해 알려주거든요. 할아버지 쪽에서도 이왕자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요. 롬바르디 쪽에서는 황후의 가문을 견제하고 싶었거든요. 힘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저기는 유일한 후계자 1왕자가 있으니까 무조건 황후의 가문에서 황제가 된다는 거야. 시간만 지나면 황제를 가지게 될 가문이니까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1왕자를 견제할 수 있는 2왕자가 있다면 2왕자를 롬바르디가 이끌어줌으로써 황후의 가문을 견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자가 살아있다는 걸 들은 할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티아의 부탁이기도 했어요. 사실 예전에 티아가 생일 때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무엇이었죠? 바로 자기의 부탁을 하나만 들어달라. 어떤 부탁이든? 어떤 부탁이든 하나만 들어달라. 근데 바로 이 부탁이 걔를 구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리 티아의 부탁이어도 이왕자를 본격적으로 롬바르디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롬바르디가 환권 계승에 좀 개입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조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황후가 너무 롬바르디를 너무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1왕자만 믿고 황후를 견제할 겸 이왕자를 지원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티아와 함께 페레스를 만나러 가죠. 페레스를 딱 만나는데 할아버지가 딱 시험을 한번 해봐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눴을 때 만약에 멍청하고 좀 의욕 없는 애고 이제 싸움에 진 개였으면은 그냥 버리고 처리했을 텐데 할아버지를 마주쳐도 쫄지도 않아. 당당하고 도끼 있고 해요. 대도 얘가 뭐가 될 상이다. 생각해보면은 티아의 도움이 없었어도 전생에 이미 황제가 됐던 애잖아요. 맞네. 다행히 할아버지의 마음에 들고 할아버지도 페레스를 구해주기로 합니다. 할아버지의 입김이 닿자마자
롬바르디 가주가 움직이니까 곧바로 황자로서의 대우를 바로 회복해요.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궁도 받고 제대로 된 밥도 먹게 되고. 아, 드디어 사람처럼 살게 됐네. 근데 내가 페레스라면 그래서 티아한테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너무 고마운데 심지어 얘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게 내 배경을 뭔가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안타까워하고 아껴주고 싶은 게 보이잖아? 바로 반한다고. 티아는 아직 롬바르디 가문을 나와서 제대로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어려서? 11살이 돼야 되거든. 아, 다시 마주치기를 약속하면서 1부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가주가 어쩔 수 없이 로맨스가 좀 뒤에 나오거든요. 아직 할 게 많아요.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빠도 살려야 되고. 로맨스가 적은 걸 싫어하는 분은 조금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오히려 사업과 이 티아가 가주로서 성장하는 맛, 이걸 보는 맛이 엄청 재밌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과거와 다른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견제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이제까지 얌전히 있던 아빠랑 티아가 왜 저러지? 엄청난 견제를 받는데도 결국 똑똑한 머리, 뭔가 기회를 잡아서 이걸 이겨내려는 모습, 이런 거를 보는 맛이거든요. 캐릭터들이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할아버지, 아빠, 티아 주연들이 매력 있는 건 당연하고, 클레리반, 샤나넷 고모, 페레스 캐릭터들이 제각각의 개성을 갖고 능력도 있고 멋있고 이렇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인물의 얼굴을 잘 그리고 묘사를 잘한다 이런 것보다 저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에 맞는 복식, 뭐 헤어 장신구 하나하나 작가님이 신경 써서 그린 게 정말 보이고 정말 어릴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은 1화 때의 피렌티아의 모습과 50화 진행됐을 때의 모습과 100화 진행됐을 때의 모습, 이때가 정말 조금씩 커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보이면서 느껴지는 게 이 작가님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작품 내용을 잘 담을까 공부를 하면서 좀 그리신 것 같단 말이지. 사회생활 하거나 뭐 학교생활 할 때 뭔가 팀플이 잘 되잖아요. 팀플 잘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팀원이야. 우리 팀이 기깔나는 과제 제출을 했어. 그랬을 때 오늘 희열이 있잖아요. 팀 피렌티아라고 생각합니다. 티아가 원석이 될 보석들을 하나하나 보석함에 넣어서 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결국은 돈을 싹싹 긁어 모으는 거긴 하지만 완벽하게 팀플이 성공했을 때의 모습, 여기서 오는 또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팀 피렌티아 화이팅! 오늘은 이가주 설명회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은 설명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처음 보던 작품을 보듯이 옆에서 얌전히 들으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기뻤다.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시즌 1을 다시 읽었는데 역시나 재밌더라고요. 똑똑한 여주 좋아하잖아요. 정주행을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가주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신 분들은 정주행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안 보신 분들은 어서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설명회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 설명회로 올게요.